독일 유학하면 보통 학비가 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비가 싼 걸 떠나가서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독일 유학의 4가지 좋은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독일 베를린에서 13년째 살고 있는 저는 밀히밥이에요. 독일에서 살고 독일에서 유학을 했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독일 유학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 무슨 장점이 있는데,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돈도 벌고, 그리고 졸업하면 경력자 대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드릴 것은 Werkstudent 시스템이에요. 독일에는 어떤 회사를 가든 그 직책 중에 Werkstudent라고 하는 직책이 있어요. 그걸 직책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Werkstudent가 뭐냐면 말 그대로 Werk und Student 이건데, 전공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월급도 받는 그 예비 직장인 좀 그런 느낌? 보통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잖아요. 카페에서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실 텐데, 그런데 독일 대학생들은 자기 전공과 관련된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돈도 받아요. 제 경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베를린 공대를 다니면서 토목공학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원래부터 큰 일을 한 번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돼가지고 그 석사 논문을 다 제출하고 이제 졸업하기 전에 몇 달의 시간이 남았었어요. 그때 2달인가 3달인가 이렇게 남았었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에 어느 구조 설계 회사에 가서 Werkstudent로 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Werkstudent 제도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학생을 사회적 약자로 보니까 그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한테는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라서 세금도 적게 내고 그렇게 버는 돈도 되게 쏠쏠한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장점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대학교 다니면서 전공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배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보통 어느 회사에서 Werkstudent로 일을 하면 항상 멘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멘토가 이제 뭐 작은 소일거리도 주면 그걸 해결하는 그런 식인데, 막 그냥 복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와 같은 직종이라면 엔지니어들이 자기들이 할 만한 일들 중에 가장 쉬운 일을 Werkstudent한테 줘서 그 Werkstudent가 그 일을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공 수업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배워볼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건 정말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은데, 독일 대학생들 중에 졸업을 함과 동시에 정말 실무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 회사에 가서도 Werkstudent로 일을 해봤고, 저 회사에 가서도 Werkstudent로 일을 해봤고, 그런 식이니까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면 막 1, 2년 이렇게 경력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냥 바로 채용하는 거죠. 안 그래도 그 독일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도 졸업을 해서 그런데 실무 경험까지 있다? 그러면 바로 채용인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경험한 케이스인데, 그 Werkstudent로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는 회사의 사람들이 나도 좋고 뭐 일도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그 회사에서 좀 일을 하고 경력을 쌓고 하다 보면 그 졸업할 때쯤에 그 회사가 졸업하는 걸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졸업을 할 때가 되면 졸업을 하자마자 정직으로 채용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취업 스트레스라든지 뭐 면접 스트레스,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수준에 따라서 또 연봉 협상도 일자리 경험이 없이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높게 연봉 협상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저도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일한 그 회사에서 좋은 인상을 남겼는지 와서 우리랑 같이 일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장을 받자마자 그 졸업장을 제출하고 그 연봉 협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일하기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많은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독일 유학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학비가 되게 저렴하다는 거잖아요. 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요즘 독일 경기도 나쁘고 뭐 독일에서 유학을 해서 뭐 하냐, 뭐 미국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이제 외국에서 그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던 사람 입장으로서 저 독일 유학은 재정적으로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었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해도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라면 월세도 내야 되고 또 다른 생활비가 들어갈 테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등록금도 있을 거고 막 이런 식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 미국에 대학을 간다고 하면 가고 싶어 나는. 근데 돈이 없어. 그게 제일 큰 걱정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독일 유학은 정말 매력적인 이유가 근 몇 년 동안 뭐 어디 독일 남부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그 외국인 학생들 대상으로 그 학비를 조금 요구하는 그런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독일 대학교에서 등록금이라든지 학비는 전액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제가 또 설명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메스터 티켓이라는 제도거든요. 제메스터가 뭐냐면 학기라는 뜻이고 티켓이라는 뜻인데, 제메스터 티켓이 뭐냐면 학기별로 요구하는 그런 일정 기여금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 비싼 게 아니야. 그렇다고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 300유로 이렇게 내면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뭐 여름 학기, 겨울 학기 이렇게 있는데,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 학교에 기여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 기여금을 내면 그게 이제 몇십만 원의 돈이잖아요. 그 기여금이 뭐냐면, 내가 그 학교에서 학생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행정과 관련된 거를 학교에서 처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요구하는 그런 기여금인데, 이 제메스터 티켓의 장점이 뭐냐면, 그 기여금을 내면 그 학생증을 받거든요. 보통 카드로 된 이렇게 학생증을 받는데, 그 학생증이 있으면 지하철, 버스, 뭐 트램 뭐 다 무료예요. 독일도 되게 교통비가 그렇게 저렴한 편에 속하진 않는데, 그 베를린으로 따지면 베를린에 A, B, C 구역이 있거든요. 아베체라고 하는데, 그런데 보통 그러니까 중심가 쪽인 A나 B 구역에 살면 C 구역 티켓을 안 사요. 만약에 사고 싶다고 해도 그 가격을 보면은 안 사게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증이 있으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A, B, C 구역에서 이용되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등록금도 없어. 그리고 둘째는 이 기여금도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데, 내가 그 매일 학교 다니면서 그거 사용할 교통비를 생각을 하면 그거는 정말 기여금은 정말 적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독일 유학의 많은 장점이 아닌가.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면서 유학생활을 해보겠다, 그런 분들이라면 독일 유학은 이런 관점에서 되게 좋은 그런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건 듀알레스 슈투디움이라고 하는 건데, 저도 솔직히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학 입학이랑 회사 입사를 동시에 하게 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한 학기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또 다른 학기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좀 그런 제도거든요. 그거를 대학생활 내내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의 장점은 회사가 등록금을 내주고 꼬박꼬박 또 월급을 줘요. 게다가 뭐 물론 그 학업이랑 일을 병행하면서 하면 또 쉽진 않겠지만, 또 바로 이 회사에 또 정직이 되어 있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독일 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독일에는 우니가 있고 우니베르시테트가 있고 또 파흐호chschule 이렇게 있거든요. 우니베르시테트라고 하면 종합대학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그런 대학교고, 파흐호chschule라고 하면 대학 과정인데 실무에 중점을 두는 좀 그런 대학교? 그런 거거든요. 높은 학벌을 좋아하는 그런 한국인 입장에서는 물론 우니베르시테트가 첫 번째 선택이긴 하겠죠. 그리고 그게 많이 이제 유학의 목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공대를 독일에서는 테히니슈 우니베르시테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줄이면 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하는 게 테우랑 파호chschule랑 뭐가 더 좋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테우에 가면 우니베르시테트라고 했잖아요. 이론적인 걸 많이 배우고 그걸 이렇게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니까, 우니베르시테트를 나오면 원하신다면 박사과정을 밟을 수도 있고 그냥 취직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인데, 보통 파흐호chschule 이렇게 나오면 뭐 이론도 많이 배우지만 그 실무랑 관련된 그런 걸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학을 간다고 하면 바로 공대에 가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뭐 공대 유학을 오신다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실무 경험을 해보고 독일 회사에 다녀보고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이제 파호chschule에서 온 그런 다른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보면 박사 과정을 밟는다든지 아니면 높은 학문적 지식을 그렇게 쌓을 이유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파호chschule를 선택하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파호chschule가 일단 테우보다는 많이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그냥 독일 이민이 목적이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여기서 취직해서 그냥 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저도 TU 베를린으로 안 가고 아마 파크호chschulle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유명한 회사 중에 폴크스바겐이라고 있잖아요. 그 회사가 이제 어떤 학교랑 제휴를 맺어서 같이 자기들 회사에서 일할 그 학생들을 키우는 거죠. 이런 듀알레스 슈튜디움 이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제도는 오히려 우니베르시테트 같은 종합대학보다 파크호chschulle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독일 유학이 정말 괜찮은가? 그런 주제로 봤을 때 조금 약간 좀 벗어나는 좀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내용이에요. 독일에서 어떤 회사에 입사하면 프로베차이트라고 있어요. 그게 한국을 기준으로 따지자면 뭐 수습 기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나랑 회사랑 알아가는 기간 이제 그걸 의미하는데 그게 프로베차이트라고 하거든요. 독일에서는 이 프로베차이트가 좀 어떤 의미로 생각이 되냐면 프로베차이트 기간 안에는 2주 동안 쌍방으로 그 해고시키거나 아니면 자기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어떤 법적인 뭐 제약이 없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추스하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수습 기간의 무게가 한국이랑은 좀 많이 다르다 좀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저도 처음에 제일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저도 한국 사람이고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6개월 동안 정말 잘해서 이 일자리를 거머쥐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두 번의 이직을 거치면서 나도 이 회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게 있을 거고 나도 내가 원하는 그런 걸 요구할 권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프로베차이트 기간에는 회사를 다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수습 때 퇴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독일은 그 결정을 대하는 사회적 시선이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수습 기간에 퇴사하면 너는 끈기가 없다 뭐 그것도 못 견디냐 뭐 그런 조직 부적응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 부적응자 그런 시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이직 시에 그 수습 기간에 퇴사했던 그 경력을 숨겨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적어도 제가 일하고 있는 업종에서는 그 프로베차이트를 일단 쌍방의 테스트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한국에서는 뭐 수습 기간에 잘 이겨냈어도 경영난의 이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뭐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6개월의 수습 기간이 지나서 정식 계약 상태가 되면 거의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퇴사시키는 게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법적으로 워낙 이렇게 노동자들이 보호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6개월만 서로 잘 참아내면 정말 안정적인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6개월간의 탐색전이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내 입장에서 탐색전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보통 수습 기간에 이렇게 뭐 회사에서 동료들이라든지 상사라든지 좋은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연차도 당연히 쓸 수 있고 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게 독일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의 많은 장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왜 독일 유학이 좋은가에 대한 그런 답이 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학자로서 되게 큰 이렇게 경력을 쌓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 다 선택하는 게 취업이잖아요. 취업인데 그러니까 독일 유학이라는 그 큰 인생의 선택을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취업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독일에서는 좀 더 많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만약에 독일 유학을 하게 되고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내가 이 프로베차이트 기간을 잘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네 이렇게 하면 다른 회사로 가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프로베차이트라는 기간을 내가 잘 이용을 해서 내가 이 안정적인 독일에서의 직장 생활을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 한국이랑 다른 이 프로베차이트에 대해서 유학을 하면서도 그리고 유학하기 전에도
그 미리 인지하고 있다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같이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독일 유학이 왜 좋은가에 대한 주제로 4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독일 유학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독일 사회 자체가 학생들이 나중에 전문 인력이 될 수 있게 좀 이렇게 많이 밀어주고 지원을 해준다,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만약에 독일 유학을 오셨다든지 또 독일 유학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게 있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2026년에 다가올 여러분의 선택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식으로 제가 제 독일 생활 전반에 대한 그리고 뭐 유럽 생활 전반에 대한 그런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그런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